안녕하세요. 릴리스 가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자수의 기본 스티치를 익힐 수 있는 스티치 샘플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평면 스티치와 입체 스티치를 나누어 25가지의 평면 스티치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러둘 것이 있는데요. 먼저 수틀은 지름 10cm를 사용했습니다. 수틀은 원단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쪽 수틀을 원단 아래에 놓고 바깥쪽 수틀을 끼워서 고정 나사를 돌려가며 원단이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펴줍니다. 수틀 끝까지 술을 놓았다면 이렇게 수틀을 옮겨가며 스티치를 다시 이어갑니다. 실은 한 번에 약 50cm씩 잘라서 사용하는데요. DMC 25번사는 이렇게 6가닥의 실이 한 번에 꼬아져 있습니다. 스티치 설명서에 표기된 가닥수만큼 한 가닥씩 뽑아서 사용하는데요. 설명서에 3가닥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렇게 3가닥을 잘 정리하여 바늘에 끼워줍니다. 실의 끝부분에 바늘을 올려놓고 뒤에 있는 실을 바늘에 2번 감아서 바늘을 빼내어주면 실 끝에 매듭이 생깁니다. 이보다 더 긴 실이 필요할 때는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스티치가 끝나면 마무리는 원단 뒤에서 매듭을 지어 나머지 실을 잘라냅니다. 플라이 스티치는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어준 뒤 고리 안쪽으로 꺾이는 선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직선의 길이만큼 일자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영문자 Y 모양의 플라이 스티치가 완성되는데요. 이를 연속해서 이어줍니다. 마지막 플라이 스티치까지 끝나면 바늘을 넣어 원단 뒤에서 마무리해 줍니다. 먼저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한 땀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되돌아와 스티치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이번에는 한 땀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되돌아와 스티치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이렇게 한 땀 위로 갔다가 반 땀 되돌아오면서 선을 만들어주는 스티치를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스티치 끝으로 바늘을 넣어 원단 뒤에서 마무리합니다. 스템 스티치는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한 땀 위로 가서 바늘을 넣어준 뒤 스티치 끝이 아닌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한 땀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되돌아와 스티치의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스템 스티치의 모양은 아웃라인 스티치와 비슷하지만 좀 더 거친 선을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은 도안선 끝으로 바늘을 넣어 원단 뒤에서 마무리해 줍니다.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꽃잎의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준 뒤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고리 바깥쪽으로 작게 한 땀 넣어주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도안의 가운데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바늘에 실을 2번 감아 원단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단 위에 동그란 매듭이 생기는데요. 바늘에 실을 감아주는 횟수에 따라 매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러닝 스티치는 시침질과 방법이 같은데요.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단순하게 바느질을 하는 스티치입니다. 휘프드 러닝 스티치는 러닝 스티치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실로 이를 엮어주는 스티치인데요. 먼저 첫 번째 스티치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두 번째 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넣어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세 번째 스티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시켜 넣어주면 러닝 스티치 밑에서 통과된 또 다른 실이 생기면서 휘프드 러닝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은 러닝 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리프 스티치는 잎을 수놓는 스티치인데요. 가운데에서 한 땀을 떠주고 시작하면 원단 뒤의 매듭을 감출 수 있습니다. 먼저 잎의 위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전체 길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직선의 중심선을 만들어줍니다. 중심선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준 뒤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중심선 끝에서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준 뒤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고정합니다. 도안선을 따라가며 한 땀씩 내려와 이를 반복해줍니다. 앞서 배웠던 플라이 스티치와 방법이 같은데요. 그래서 리프 스티치를 플라이 리프 스티치라고도 부릅니다. 플랫 스티치도 위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전체 길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직선의 중심선을 만들어줍니다. 중심선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중심선 오른쪽 아래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중심선 왼쪽 아래로 넣어줍니다. 이를 반복하면 X자 형태로 실이 겹쳐지면서 잎이 완성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세틴 스티치와 모양이 같지만 잎의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잎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우칭 스티치는 굵은 실을 도안선 아래에서 빼내어주고 얇은 실로 이를 고정하는 스티치입니다. 한 땀씩 앞으로 가면서 굵은 실의 두께만큼 얇은 실로 카우칭을 해줍니다. 카우칭이 끝나면 마지막은 굵은 실을 원단 아래로 넣어 마무리 해줍니다. 스플릿 스티치는 도안선 끝에서 바늘을 빼내어준 뒤 한 땀 올라가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 스티치에 실을 가르며 가운데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바늘을 넣어준 뒤 스티치에 실을 가르며 가운데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가르면서 또 다른 스티치를 만들어주는 것을 스플릿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실의 가닥수를 짝수로 맞추면 좀 더 깔끔하게 실을 가를 수 있습니다. 백 스플릿 스티치는 한 땀 위로 가서 바늘을 빼내어준 뒤 아래로 되돌아가 바늘을 스티치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 땀 위로 가서 바늘을 빼내어준 뒤 되돌아가 스티치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스플릿 스티치와 모양은 같지만 방법은 반대인데요. 스플릿 스티치가 어려운 분들은 백 스플릿 스티치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스티치를 가르며 바늘을 넣어준 뒤 뒤에서 마무리해줍니다. 패더 스티치는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오른쪽으로 넣어 고리를 만들어준 뒤 고리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고리를 만들어준 뒤
고리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고리를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며 이어주는 것을 패더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치가 깃털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은 직선으로 바늘을 넣어 스티치를 완성합니다. 체인 스티치는 잎의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같은 구멍으로 넣어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고리 안쪽 실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 또 다른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연결한 것을 체인 스티치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는 먼저 아래쪽에서 실을 빼내어 줍니다. 한 땀 오른쪽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도안선 길이에 맞춰 원단을 떠줍니다. 실을 바늘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준 뒤 원단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다시 한 땀 오른쪽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도안선에 맞춰 원단을 떠줍니다. 실을 바늘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준 뒤 원단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꼬아진 체인 스티치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 블랭킷 스티치는 도안선 끝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바늘을 넣고 고리를 만들어 준 뒤 꺾이는 지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바늘을 넣고 고리를 만들어 준 뒤 꺾이는 지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꺾어진 기역자를 연결하는 것을 블랭킷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이불의 끝을 장식할 때 썼던 스티치라 블랭킷 스티치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버튼홀 스티치는 블랭킷 스티치와 방법은 같지만 꺾이는 부분에 매듭을 지어주는 스티치인데요. 꺾이는 부분만큼 원단을 떠주고 실을 바늘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원단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원단을 떠주고 실을 바늘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원단에서 바늘을 빼주면 스티치 끝마다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블랭킷 스티치와 버튼홀 스티치의 모양이 거의 흡사해서 요즘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도안선 끝으로 바늘을 넣어 마무리해줍니다. 버튼홀 링 스티치는 블랭킷 스티치를 원 모양으로 만드는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매듭 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모아서 링 모양을 만드는 스티치입니다. 마지막은 고리 바깥쪽으로 작게 한 땀 바늘을 넣어 마무리해줍니다. 백 스티치는 한 땀 앞으로 가서 바늘을 빼내어 뒤로 돌아가 바늘을 넣어주는 스티치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쉽게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스티치이기도 합니다. 원 단위로 바늘을 빼내어 도안선 끝에서 작게 한 땀 원단을 떠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 원단에서 바늘을 빼내면 스티치 끝으로 매듭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듭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것을 코랄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싱글 노트 스티치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은 매듭 없이 바늘을 도안선 끝으로 넣어 마무리합니다. 피스틸 스티치는 직선의 끝에 매듭을 만드는 스티치인데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와 방법은 같지만 바늘이 나온 자리에 매듭을 만드는 것과 자리를 옮겨 도안선 끝에 매듭을 만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본 스티치는 도안선 끝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어 준 뒤 직선으로 내려와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고리를 만들어 준 뒤 직선으로 내려와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반복하며 고리를 연결해 줍니다. 앞서 배운 패더 스티치와 모양도 비슷하고 방법도 같은데요. 백본 스티치는 가운데에 직선의 선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틴 스티치는 사선으로 면을 채워주는 스티치입니다. 도안의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면을 채워줍니다. 세틴 스티치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가지런히 술을 넣는 게 포인트인데요. 다른 스티치보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스티치입니다. 세틴 스티치는 잎을 한쪽 방향의 사선으로 채우기도 하고 잎을 반으로 나누어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따로 채울 수도 있는데요. 가지런한 사선이 포인트이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심선을 먼저 만들어주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따로따로 채워봅니다. 롱앤쇼 스티치는 롱 스티치와 쇼 스티치를 번갈아 가면서 면을 채워주는 스티치인데요. 가운데 먼저 롱 스티치를 해주고 왼쪽부터 쇼과 롱을 번갈아 가면서 스티치 해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좁게 모아지는 경우는 쇼 스티치를 2번씩 해주어 다른 스티치가 들어갈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쇼 스티치 아래로 남겨진 공간을 또 다른 직선의 스티치로 채워줍니다. 꼭 이렇게 롱과 숏의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해서 롱앤쇼 스티치를 완성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드 스티치인데요. 먼저 위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원 단위로 뺀 실 아래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한 땀 옆으로 가서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고 도안의 길이만큼 원단을 떠줍니다. 실을 천천히 당겨 바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준 뒤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그러면 원 단위로 꼬아진 실을 볼 수 있는데요. 브레이드란 꼬아놓은 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반복해서 연결하면 특이한 레이스 모양의 선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꽃무늬를 장식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고리 바깥쪽으로 작게 한 땀 넣어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 스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평면 스티치는 프랑스 자수에서 가장 기초적인 스티치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스티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급 스티치를 더해 스티치 샘플러의 특색을 살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입체 스티치를 배워서 스티치 샘플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릴리스 가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